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7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재명 끝장났습니다. 김만배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이재명, 네이버는 정진상이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코너에 몰린 이재명, 소환 통보를 받은 날인 내일 28일 광주에서 검찰 규탄 집회를 연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믿을 게 특정 지역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소환 통보를 거부한 이유도 밝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체포될 테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지청장 정도는 직접 연락했어야 된다면서 예우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 분노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 거기서 지금 죄 지은 사람이 급을 따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 끝장이 나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강진구 더 탐사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이자들이 이제 끝장을 내야 될 텐데, 그 큰 배후에 있는 좌파 시민단체, 더 큰 문제겠죠? 윤석열 대통령 시민단체 보조금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는데요. 사실상 좌파 단체를 박살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큰 그림을 탁탁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격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유승민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유승민 이제 끝장났으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김만배의 80억 이재명 측에 이벤트 때마다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김용은 1억 9천만 원 뇌물 혐의가 추가로 기소가 됐다는데요.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현금화한 천화동인 1호 자금 80억의 용처를 추적 중인 가운데, 김만배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김만배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발언이 허언이었다, 뻥이었다 라고 또 얘기를 한다는데요. 낙장 불입이고요. 일단 얘기를 한 이상 그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대장동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가 지난해 2월쯤 80억 중 꽤 많은 돈을 이재명 측에 이벤트 때마다 전달했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은 김만배가 언급했다는 이벤트는 선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해당 관계자는 김만배가 일부는 성남시 공무원 로비에 썼다고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분양업자 이모 씨의 녹취록에도 남욱이 이재명이나 유동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영장인데, 문제는 473억 중에서 현금화된 게 80억 정도라면서 80억과 이재명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돈이 이재명 측의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달됐다면 추가로 뇌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본인이 주변에 이렇게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240억을 대장동 관계자들과 나눠서 부담하기 위해서 허언을 한 것이다 라면서 해당 진술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는 공통비 관련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는 의도로 허언한 것이다, 뻥이었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얘기를 했고 증언이 나온 이상 빼도 박도 못하죠. 확인해보면 되니까요. 김만배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80억을 대장동 토지지주 보상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웃돈을 얻어준 부분을 충당하는 데 썼고, 나머지는 개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는데, 그럼 준 거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용은 유동규에게 4회에 걸쳐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뇌물 수수 시기와 금액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 2013년 4월 7천, 그리고 2014년 4월 1억으로 특정했습니다. 김용이 1억을 받은 당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시기로 이 돈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요. 낙장 불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알펜시아 입찰 비리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서 최문순과 KH그룹, 김성태와 한몸으로 움직였던 회사죠.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습니다. 야권 수사에 판이 커졌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뭐 배상윤 KH그룹 회장,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게 다 한 몸으로 움직였고, 그 조선 아태 평화위원회 남북 경협 사업을 합의한 자리에 이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랑 연관이 됩니까? 당연히 이화영이랑 연관이 되고 이재명 쪽이랑 연관이 되는 것이고, 대장동과도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최문순까지 연결이 돼서 판이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KH그룹이 연결돼 있지만은 이낙연의 테마주다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로 민주당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문재인 측에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윤건영이 문제에 대해서 유동규가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이라면 치를 떨고 있는데 거기다가 첩자까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손을 잡냐, 이 난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산은 이재명, 네이버는 정진상, 청탁을 받은 정황, 성남FC 관련해서 청탁을 받은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공직자가 부당한 청탁을 들어줬느냐의 여부라고 합니다. 성남FC에 후원을 한 두산건설, 그리고 네이버의 부정한 청탁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들어줬느냐, 두산 측이 이재명을 만나서 직접 청탁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50억을 내기 전인 2013년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영권을 가진 두산중공업의 임원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조찬 모임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도 함께했다고 하는데, 두산 측 임원은 이재명에게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을 부탁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두산 측의 보고서도 입수했다는 겁니다. 네이버도 39억을 후원하기 전인 2014년 실무진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 측이 민원을 정리한 문건을 가져왔는데 이 문건에는 제2사옥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진상이 후원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보했다는데요.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FC를 인수한 후 운영자금이 모이지 않자 민원을 제기했던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후원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유동규가 백현동, 대장동 분업했다 했는데 성남FC 관련해서도 두산과 네이버, 이재명과 정진상이 분업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분업이 잘 돼 있는 저축직, 그걸 통해서 책임을 갖다가 서로 이제 지지 않으려고 설계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정치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면 초과가 된 이재명, 광주에서 일정에 없던 검찰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건데요. 내일 검찰 규탄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래 내일은 검찰에 소환을 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켠에서는 내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당일에는 검찰 규탄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오늘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 독재 야당 탄압 규탄 연설회가 열린다면서 내일 11시 반 광주에서 뵙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 특정 지역을 이용해서 방탄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그 호남 분들, 광주 분들도 이재명한테 무슨 정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광주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재명과 함께 하다가는 호남의 풀뿌리 정치 세력도 다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고요.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갈 의미가 없어요. 민주당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이정현 의원이 그 배지 달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선거운동할 때 예산폭탄. 결국 호남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자, 박지원, 노웅래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라. 방탄 특권당이 되고 싶냐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가혹한 면이 있겠지만 언제까지 온정주의에 빠져서 특권을 악용할 순 없다. 이재명도
대통령 후보 시절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현재 국면을 돌파하는 방법이다. 방탄 특권당이 되고 싶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된다고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구속된다고 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뭐 박지원이 그냥 자기 아는 선에서 얘기하는 거지만요. 예, 체포되면은 정치적으로 끝장나죠. 그리고 체포가 됐다는 것은 구속의 그 사유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는 것이고 판사가 영장을 내줬다는 것은 유죄를 받기 딱 알맞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노웅래 싹 다 감옥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광주에서 반응도 미적지근하고 문재인도 손 안 잡아주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별하별 억지를 das습니다. 지청장이 직접 연락했어야 된다. 이재명 측에서는 검찰과 예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은 지금 검찰에 예우를 갖추라고 요구하고 검찰은 충분히 갖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갖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 이재명 측의 예우라는 것이 그 깝깝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검사가 부장검사입니다. 부장검사가 유선으로 이재명 의원실에 연락을 했고 의원실 안내에 따라 당대표실 관계자와 통화해서 소환의 일시를 통보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협의할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연락 외에 당대표실에 팩스 그리고 특급 등기 우편 등으로 출석 요구를 전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측은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따져보면 예의가 없다. 일방적인 통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 통보는 협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포될 사람 소환 일정을 통보해준다는데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한 측근 부장검사가 아니라 성남지청장이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해서 예우를 갖춰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라는데요. 우리가 그 정도 했으면 예우를 갖춰 협의에 나선 겁니다. 과거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티타임, 출입증 배부, 검사 전용 엘리베이터 탑승 등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예우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살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추세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뭐 소환이고 뭐고 잘못한 게 있으면 구속영장부터 치는 게 맞죠? 한동훈 아파트 침입한 혐의를 받는 더 탐사의 강진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게 답 아니겠습니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대표 그리고 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동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강진구와 그리고 최영민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오늘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두 사람은 11월 27일 더 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동훈 장관이 거주하는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서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12월 7일 남양주에 있는 더 탐사 사무실 그리고 강진구의 주거지 등지를 그리고 23일에는 강진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 탐사 직원 3명의 주거지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더 탐사는 재갈을 물리려 해도 청담동 술자리의 의혹, 진실을 가둘 수 없다 얘기했는데 이건 첼리스트가 뻥이야 얘기를 다 했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악에 받쳐서 떠드는 것 명을 재촉하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요. 원칙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족들이 이상민 장관에게 처음엔 미워했는데 장관님 부탁이에요 라고 또 손을 잡고 오열했다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가 오늘 유족들의 항의로 잠시 중단이 됐었다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중재로 회의장에 들어왔던 유족이 신현영 하나 물고 늘어지는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닥터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거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의 태도에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신현영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한 유족이 이상민 장관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장관님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장관님을 미워했는데 진심으로 우리 애들 따뜻한 곳에 넣어주세요. 자, 그런데 유족들 항의에 정해를 우상호가 선포를 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이니까. 그러자 그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 무슨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냐면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자, 이상민 장관 당당하게 버티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한테 부탁을 합니다. 수사 좀 철저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관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미워했는데 부탁드립니다. 자,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 저자들이 계속 이상한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유족들마저도 무언가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겠죠. 지금 이임제 관련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또 그 신현영 관련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본인들이 저쪽에 목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이상민 장관을 공격했던 민주당 그리고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 기반을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진짜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좌파 시민단체들 망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권 카르텔에 지금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제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가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합니다.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보조금 관리 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면서 노조의 깜깜이 회계 문제를 재차 지적하고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 수급 행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등 노조 개혁 이슈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회계 불투명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대통령실이 시민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각 부처는 공익목적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면서 방만한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민단체와 민간재단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됐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의연의 회계부정 논란과 비슷한 사례가 다른 단체에서 확인된 것으로 대통령실은 국고보조금 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조사 발표에서 보조금 부정 취득과 불투명 회계 문제 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19만 9천 건에 해당됐던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가 2021년에 25만 7천 건으로 늘었고요. 금액은 58조에서 66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만 4,846건으로 2,300억 정도가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감사원은 정의연 등 1,716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내역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북한 무인기 지금 용산까지 침입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 훈련이 부족했다. 드론 부대 조기 창설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다 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면서, 근데 예산 삭감은 누구 책임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인데, 그리고 민주당에서 예산 삭감했다라는 거 지금 뻔히 나오고 있는 건데, 유승민,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것인가?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회의 사람들 모아서 할 데가 없어, 시간이 없어요.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해야 되고, 합참의장은 합참 역할을 해야 되고, 각 군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는데, 이거 불러다가 전쟁 났는데 대통령이 회의시킬 겁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유승민, 이제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죠?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열받는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당에 남아서 정치를 하고 싶다.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 난 그래도 진짜 윤석열이 너무 싫다. 어떻게든 나는 트집만 잡고 싶다. 그러면 나가면 됩니다. 빨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망신당하기 전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작살내고, 또 이거 모든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 우파 시민단체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내놓은 자식 취급 당해왔고요. 그동안 그 제도권 정치 하에서. 그리고 또 우리 단체들이 뭐 촛불에 대해서 대응 집회하면서, 예를 들어 신자유연대 대응 집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켰던 것도 사실이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좀 공정하게,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파 단체 믿을 수가 없다. 차라리 뭐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겠다.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 새로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이제는 공정하게 능력 있는 곳,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에게 국고보조금 지급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재인, 이재명 감옥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직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되고, 이상민 장관 지켜야 되고, 한동훈 장관 지켜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